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공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김준영이라고 하고요. 중앙대학교에 있는 융합전공 프로그램 중에 창업학을 수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했던 로컬랩 프로그램은 중앙대학교 창업학 수업 중에 하나인 글로벌 사회적 가치와 창업 사례라는 수업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지방 인구 소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역 혁신 창업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중에서 강화도 지역에 있는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번 로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로컬 프로그램은 강화도에 있는 청년마을 협동조합 청풍이라는 곳과 함께 연계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로컬 프로젝트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을 탐방하고 주민들과 인터뷰를 해보고 상인들과 인터뷰를 해보고 강화도의 생활 인구를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서를 작성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팝업까지 진행을 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이 팝업에 와가지고 해당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저희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로컬랩 활동에서는 모든 팀들이 다 강화도에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강화도에 대해서 잘 알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로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학교에서 주최하는 글로컬 대장정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일본 소도시 지역에 있는 소도시 활성화 창업 사례를 저희가 탐구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수업을 가능하게 했던 거는 여러 강화 지자체, 청년마을, 그리고 멘토님, 그리고 마포구나 이런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게 해준 여러 협력 기관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런 수업을 마련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하현상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건 마을시간은행 프로젝트입니다. 마을시간은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좀 드리자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어찌 보면 다자간 어떤 품앗이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지만 오늘날 사회가 저출산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1인 가구들이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취약계층들 특히 소득은 증가했지만 생활하는데 너무나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 문제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볼 것인가 하는 어떤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소프트웨어 학부를 좀 섭외를 해서 소프트웨어 학부는 시스템을 개발해주고 우리 행정학과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을 높이고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들고 실제로 어떻게 그런 마을시간은행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협업 활동을 해서 수업을 진행해보자. 이런 차에서 2년 반 동안 한번 개발해서 현재 지역사회에서 활용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마을시간은행을 개발해서 주민들도 사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성과공유 대상도 받고 전국 지방자치 어워드에서 언상도 받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신감, 참여에 대한 효능감을 많이 느끼고 실제로 이 마을시간은행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초고령 사회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정말 필요한 거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어찌 보면 마중물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런 어떤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성을 높이고 학생들 스스로도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높이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그런 인식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중구형 ESG 돌봄 프로젝트의 ESG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소연입니다. ESG 인플루언서란 전문 양성 교육 과정을 거친 뒤 저희 ESG 기반 수업을 직접 기획하고 관내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중구 지역 광내에는 인쇄산업과 봉제산업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두 산업에 나오는 짜투리 천과 짜투리 종이를 이용한 실습형 DIY 키트를 제작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 봉사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환경교육 봉사라고 하면은 분리수거 처리나 EM 흑공 만들기 같은 그런 단순한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리 생활 속 짜투리 활용하기라는 DIY 키트를 제작한 수업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성과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등학교, 대학교, 지자체, 산업체 이 네 곳의 협력체가 모여 지역 문제 해결과 환경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연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 사업 자체가 모범적인 사례로 도출되었다는 점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 내용이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물론이고 제가 속해 있는 이 동국대학교가 위치한 중구 지역 산업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ESG 기반 환경 수업이 기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식품과학과, 데이터과학, IT 기술을 연계해서 미래형 식품 솔루션을 만드는 푸드테크 기업 라이프샐러드이고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 유왕보입니다. 우리와 한양여대 식품영양학과가 한 2년여에 걸쳐서 같이 협력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영역을 아주 넓게는 케어 푸드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좁게는 메디 푸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내가 뭘 먹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고 가려야 되고 하는 제한이 있는 분들을 위한 식사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한양의대는 일단 이 식품영양학과가 오랜 전통의 이런 식품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이 좀 좋은 학교이고요. 또 우리하고 같이 연계가 되었던 담당 지도 교수님은 또 실제 굴지의 종합대학병원에서 전체 영양팀을 운영하기도 하셔서 이러한 임상영양이나 환자의 니즈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경험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에 맞는 좀 더 메디컬 퍼포즈의 식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양의대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전문성과 실질적인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산학협력 엑스포에 실제 이제 한양여대 전체 관에 저희 제품을 가지고 한번 참여도 했었고, 또 저희가 만든 어떤 시제품 성격이 상용화에 바로 갈 수 있는 완성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만한 반응과 호응을 얻어서 저희로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저희가 국내 최초의 대기보건기구나 시각처의 기준에 맞는 좀 더 의학적 목적을 띈 그런 제품을 만든다든지, 또 국내 최초의 어떤 신장질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좀 혁신적인 채소 믹스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저희가 가진 모든 제품들이 그런 면에서 혁신성을 띄었었고, 그게 그 짧은 동안의 연구 개발 기간이었지만 무척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나와서 전체 평가 보고에서 저희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저희가 이제 외부 큰 이제 연구과제나 이런 부분들과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양의대를 통해서 했던 이런 경험과 성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좋은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지원금 같은 게 좀 도움이 되려나? 라고 하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한양의대랑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저희의 눈도 넓어지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던 그런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말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한양의대 링크 3,000명 또 산학협력단이
지금 하고 계신 그러한 일들을 계속 잘 해나가시기 바라고 저희도 또 저희 나름대로 성장을 해나가면서 좀 더 큰 프로젝트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예술대학교 영어영문학부 테솔 전공 재학 중인 20학번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글로컬 마케터 지산학 협력 프로그램은 서울 현지에 있는 다양한 로컬 푸드테크 기업과 협력해서 태국 현지 진출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마케팅 기획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글로벌 IR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발표까지 이어내는 그런 실무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산학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지역 내 로컬 푸드테크 기업들을 하나씩 소개를 받아요. 그런 기업들의 종류는 다양했었는데 저희 팀이 맡았던 청춘 닭꼬치 F&B가 태국 현지에 진출을 했다는 가장 큰 성과가 결실 있게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닭꼬치라는 요리가 사실은 한국 음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모양 그리고 비슷한 맛을 가진 요리가 나라별로 있어요. 태국도 마찬가지로 닭꼬치와 비슷한 태국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닭꼬치와 그 음식과 어떻게 차별화해서 보여줄 건지 그리고 태국에 진출한 이상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안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은 문제를 인식할 때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좀 젊은 감각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그런 로컬 기업들의 니즈와 만나서 좀 더 다채로운 양상의 협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에 진출을 하고 그리고 현지의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리면서도 기업 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적인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마케팅 공부를 하고 있고 언어 공부도 동시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저 스스로를 테스트해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업무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었어서 진로적인 의미에서도 커다란 성과로 저에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이규태 교수라고 하고요. 산학협력단 부단장, 창업지원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링크 사업에서는 링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산학협력 정보 담당관의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것이 이제 ESG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서울은 이미 이제 글로벌화된 도시입니다. 인구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은 공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고 혁신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인간을 이롭게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 방향성에 어느 중요한 어떤 제가 보기엔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ESG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 ESG를 서울에서 정말 한다면 전국적인 파급력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ESG를 우리가 확산을 시킨다면은 지역 전체로도 저희는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제가 봤을 때 ESG와 관련돼서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 산학협력 포럼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이제 공동 참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뭐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은 이공계통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포럼 내에서 자기 기술을 다국적 기업에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의 어떤 연구자들이 유럽 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우리 ESG를 주제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공감대를 조성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 활동이 상당히 재미있는 게요. 네덜란드의 그 신문에도 이게 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ESG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실제로 그렇게 홍보하기 힘든데 유럽에 있는 유력 일간지에 우리 이제 사회적 가치 페스타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했던 그런 것들도 신문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국가지만 이 아시아의 국가 중에서도 이 서울에서 이 링크 사업을 통해서 하는 이런 활동들이 글로벌 아웃리치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보여줬던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일회성으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라이즈 체계 안에서도 통합적으로 뭔가 우리가 실천적인 어떤 전략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세팅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서울과학교대학교 링크사업단 3.0이랑 같이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TS상사 대표 김태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구 개발하고 그리고 아리백 시스템 요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리백은 말 그대로 그 순수하게 신을 뺀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이런 저는 순전히 자연현상만 갖고 만드는 거, 만든 에너지를 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 요거를 아리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랑 먼저 처음에 이제는 이거 어떤 걸 할 건지 이제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걸 연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면 전력을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걸 의뢰를 했고, 그 교수님께서는 그걸 갖고 이제 저한테 이제 프로젝트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학생들하고 같이 그 연구 프로젝트하고 회로들 그리고 링크 사업단에서 그 연구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장에까지는 해는까지 됐습니다. 산학 협력을 하면서 가장 그게 좋았던 게 뭐냐면 체계적으로 이 연구 개발을 이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지원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인적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지원을 저는 잘 못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와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인적 지원하고 이런 거하고 행정적인 처리 이런 게 이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용화 100%는 아니더라도 상용화 80%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2025년도에 만약에 링크 사업단이 있다 그러면 같이 해서 그 완성시키는 상용화 100% 완성시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